아침 공복 혈당이 매일같이 높게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은 조금 먹었는데 왜 아침마다 혈당이 오를까 하며 고민하는 분들, 병원에서 조절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공복 혈당 상승을 겪고 있고, 그중 3분의 1은 이미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상당수가 식사나 약 때문이 아니라 아침 습관 때문에 혈당이 매일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단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의 간 기능,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아침에 첫 번째로 하는 행동 하나가 하루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57, 70대에서는 이 습관 하나가 2주 안에 정상화 혹은 평생 약을 달고 사는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아침 첫 시시간의 혈당 원리, 작은 습관 하나로 공복 혈당을 2주 안에 안정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단순히 당 수치가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이 밤새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50들 70세 사이의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노화 속도와 합병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조금씩 내보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새벽 시간대에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새벽기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공복 혈당 상승이 눈에 띄지 않게 매일 쌓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120, 다음 주엔 130, 그리고 140으로 조금씩 오릅니다. 처음엔 조금 높은 편이겠지 하며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혈관벽이 손상되고 신장, 눈, 신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 혈당이 110mg/dl 이상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3배 높고 65세 이상에서는 치매 발병률도 1.8배 높습니다. 혈당 하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 수명 전체를 결정짓는 지표인 셈이죠. 즉, 아침 공복 혈당을 바로잡는 건 단지 당뇨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뇌, 신장, 눈, 신경을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출발점은 약이 아니라 아침의 작은 습관 변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높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전날 저녁을 많이 먹었나? 혹은 단 걸 먹었나? 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진짜 원인은 다릅니다. 그건 바로 간의 포도당 방출과 호르몬 균형 붕괴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도 쉬지 않습니다. 간은 에너지가 떨어지면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사 과정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간이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방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죠. 또한 새벽 4시 토줍시 사이에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들은 모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균형을 맞춰주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의 분비 반응이 느려져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아침에 측정한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이나 술, 야식을 먹는 경우 간은 이를 해독하느라 더 많은 포도당을 내보내게 됩니다. 즉, 저녁에 먹은 음식보다는 밤새 간이 얼마나 과로했는가가 다음날 혈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복 혈당을 낮추려면 식사보다 먼저 아침 전의 몸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 부분에서 다룰 핵심 원리 2, 아침 첫 1시간이 혈당을 결정한다의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혈당이 높으면 아침밥을 굶어야 하나, 무조건 운동해야 하나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간은 아침 첫 1시간이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여러 호르몬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당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기상 후 첫 60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기상 직후 물 한 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밤새 탈수된 상태에서 혈액은 진해지고 이로 인해 포도당 농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간과 신장을 깨워주고 혈액을 희석시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공복 상태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알람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즉, 조용히 일어나 5분간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 시점과 내용입니다. 오전 6추 8시 사이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지만 오전 9시 이후로는 다시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침을 너무 늦게 먹거나 완전히 건너뛰면 몸은 기아 상태로 인식해 간이 더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물 한 잔, 심호흡,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적절한 아침 식사, 이 네 가지가 공복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는 핵심 루틴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실제로 2주 안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의사들이 권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공복 혈당 루틴은 기상 후 10분 습관입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이 안정되느냐, 급상승하느냐가 결정됩니다. 1. 기상 후 1분 천천히 일어나기.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3토 5회 깊은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 2토 3분 따뜻한 물 한 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 음축된 혈당 농도를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도 기상 직후 물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혈당이 평균 8토 10mg/dL 낮게 측정됐다고 보고됐습니다. 3. 4토 7분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걷기, 특히 종아리, 허벅지,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움직임이 근육 속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움직이지 말 것, 무리한 운동 금지입니다. 아침의 목적은 활성화이지 소모가 아닙니다. 4. 8토 10분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 또는 감사 명상. 스트레스는 혈당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감사하다 는 짧은 마음가짐은 자율신경 균형을 되돌리고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 10분 루틴을 꾸준히 하면 몸은 서서히 안정된 아침 패턴을 기억하게 됩니다. 2주 정도만 지속해도 공복 혈당이 평균 10토 20mg/dL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운동이나 약이 아닙니다. 단 10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몸을 깨우는 것. 이것이 혈당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높으니 아침을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몸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간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포도당을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아침 혈당은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점과 구성의 아침 식사는 간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으니 포도당 방출을 멈춰라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1. 식사 시간은 기상 후 30분 틀 휴일 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늦게 먹을수록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식후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2.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먹기. 계란,
두부, 요거트, 견과류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를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완화시켜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먼저 먹기 습관만으로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3. 과일 주스보다 통과일로.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사과나 귤처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좋은 탄수화물 선택. 흰쌀밥 대신 귀리, 보리, 현미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섞어 드세요. 이들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5. 소금, 젓갈, 햄 같은 짠 반찬 줄이기.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빼느냐 보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단 하나, 아침을 거르지 말고 순서를 지켜라. 이 습관을 2주만 지켜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찾습니다. 잠이 깰 때까지 한 잔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공복 상태의 커피 한 잔이 혈당을 20-30mg/d까지 올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의 포도당이 들어와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아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고혈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커피가 하루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 커피라고 해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위산 분비가 증가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혈당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타이밍과 함께 마시는 음식을 바꾸면 됩니다. 1. 식사 후 30분 이후에 마시기. 음식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활성화되어 혈당이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혈당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 우유나 두유를 약간 섞기. 단백질과 지방이 카페인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무가당 두유나 저지방 우유가 좋습니다. 3. 청량음료, 믹스커피, 프림커피는 피하기. 이들은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섞여 있어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특히 믹스커피 하루 2잔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0mg/dL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4. 대체 음료 선택. 보리차, 둥글레차, 계피차, 레몬물 등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도 권장되는 천연 조절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아침 첫 음료는 물, 커피는 식후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하루 혈당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운동을 많이 하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잘못하면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근육이 쓸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운동 직후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30분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식후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혈당이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반면 식후 30주 60분 사이의 가벼운 걷기는 혈당을 평균 25주 30mg/dC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운동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1. 아침 식사 30분 후. 이 시점은 음식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혈당이 오르기 전입니다. 이때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2. 강도는 약간 숨찰 정도로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가능한 수준, 즉 중등도 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혈당을 올립니다. 3시간은 15주 20분이면 충분,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15분씩만 걸어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5.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
하루 건너뛰는 것보다 10분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통해 대사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무리한 운동보다 아침 식후 걷기, 가벼운 근육 스트레칭, 계단 오르내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약을 늘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혈당이 오르는 건 낮 동안의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공복 혈당은 밤에 결정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7, 70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6mg/dcl 높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0.3%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밤 습관이 아침 혈당을 악화시킬까요? 1. 늦은 시간 식사. 저녁 9시 이후의 음식은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잠들게 만들어 간에 과부하를 줍니다. 그 결과 밤새 포도당이 계속 분비되어 아침 혈당이 높게 측정됩니다. 2. 과일, 술, 간식의 늦은 섭취.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밤에 섭취한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간에 쌓여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3. 늦은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하고 결국 수면 중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4. 불규칙한 취침 시간. 매일 다른 시간에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인슐린 분비 패턴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밤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가능한 한 가볍게, 과일은 낮에,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 자기 전 30분은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하기. 이 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아침 혈당은 2주 내에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 건 결국 잠자는 동안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높이는 건 단순히 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공복 혈당을 끌어올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먼저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 주스, 그래놀라, 무가당 요거트, 곡물빵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포장에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지만 실제로는 당 함량이 밥 한 공기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의 100% 오렌지 주스 한 컵 250ml는 설탕 약 5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을 포함합니다. 아침마다 비타민 보충이라며 마시던 주스가 사실은 공복 혈당을 매일 올리고 있었던 셈이죠. 둘째, 밥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10분 안에 끝내면 인슐린이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얻지 못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사람은 빠르게 먹는 사람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0% 낮았습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가 많은 중장년층에서 당뇨 전 단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야식과 늦은 간식입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며 과자나 빵을 먹는 습관은 밤새 간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 아침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긴 경우입니다. 하루 1시간 운동에도 나머지 10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시간이 부족해 혈당이 오릅니다. 결국 해로운 음식보다 더 무서운 건 무심코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식사 속도, 음료 선택,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 이 네 가지를 바꾸면 약보다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공복 혈당을 낮추는 건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공복 혈당 안정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상 후 첫 1시간 관리. 일어나서 10분 동안 심호흡,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의 혈당 곡선이 안정됩니다. 특히 코르티솔 분비가 많은 아침 시간대에 몸을 서서히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침을 거르지 말 것. 공복 시간이 길면 간이 계속 포도당을 내보내 혈당이 상승합니다. 기상 후 30초 60분 내에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 순서,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등을 25%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3. 식후 30분 걷기 운동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내 15to 20분 걷기만으로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꾸준한 가벼운 움직임이 더 효과적입니다. 4. 저녁은 가볍게, 수면은 규칙적으로. 저녁 늦은 시간의 과식은 다음날 아침 혈당을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세요. 수면 7시간 이상,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은 간과 인슐린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5. 스트레스 조절, 매 감사의 습관.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호흡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손끝 저림이나 피로감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아침 혈당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지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의사들은 당뇨 식단은 절제의 식단이 아니라 균형의 식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굶거나 제한하기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주간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안정 아침 식단 예시입니다. 모두 간단하고 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 월요일, 삶은 계란 우개, 플러스 현미밥 반 공기, 플러스 구운 김, 플러스 시금치 무침, 플러스 두유 한 잔. 화요일, 귀리죽 한 그릇, 플러스 삶은 브로콜리, 플러스 아몬드 5알, 플러스 블루베리 소량. 수요일, 두부조림, 플러스 보리밥 반 공기, 플러스 김치 약간, 플러스 배 한 조각. 목요일, 단백질 쉐이크, 무가당, 플러스 호밀빵 1조각, 플러스 삶은 달걀, 플러스 오이채. 금요일, 계란찜, 플러스 미역국, 플러스 잡곡밥, 플러스 참깨 드레싱 샐러드. 토요일, 곤약면 샐러드, 플러스 닭가슴살, 플러스 토마토 반개, 플러스 녹차. 일요일, 귀리 오트밀, 플러스 호두 사말, 플러스 무가당 요거트, 플러스 계피가루 약간. 2주차, 월요일, 삶은 달걀, 플러스 잡곡밥, 플러스 구운 버섯, 플러스 사과 반쪽. 화요일, 단백질 쉐이크, 플러스 현미 식빵 1조각, 플러스 아보카도 슬라이스. 수요일, 두부구침, 플러스 보리밥 반 공기, 플러스 된장국, 플러스 시금치 나물. 목요일, 귀리죽, 플러스 호두 사말, 플러스 딸기 3개, 플러스 두유. 금요일, 닭가슴살 샐러드, 플러스 계란 반숙, 플러스 고구마 1~3개. 토요일, 곤약밥, 플러스 멸치볶음, 플러스 미역국, 플러스 방울토마토 3개. 일요일, 귀리 오트밀, 플러스 견과류 믹스, 플러스 바나나 반개, 플러스 계피차. 이 식단의 포인트는 당지수가 낮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구성입니다. 특히 계피, 귀리, 보리, 견과류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식사 속도와 순서입니다. 항상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순서로 먹고 천천히 20분 이상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이 식단을 2주만 지켜도 공복 혈당이 평균 15to 20mg/dL 낮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굶지 않아도 혈당은 내려갑니다. 먹는 순서와 리듬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근육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근육 세포를 통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면 이 과정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근육 운동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하체 중심 근육 운동을 4주간 지속한 60세 이상 성인은 공복 혈당이 평균 18mg per dl, 당화 혈색소 HbA1c는 0.2% 감소했습니다. 즉, 짧지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15분 혈당 안정 루틴입니다. 식후 30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토 5분, 워밍업 자는 혈액순환, 제자리 걷기 1분, 팔 크게 흔들기, 발끝 들었다 내리기 20회, 어깨 돌리기, 목 좌우로 천천히 스트레칭, 혈액순환을 돕고 심박수를 서서히 높입니다. 6토 10분, 하체 중심 근육 활성화, 의자 스쿼트 10토 15회 차를 2세트,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게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대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또는 제자리 무릎 올리기 1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입니다. 11토 13분, 상체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팔 밀기 10회, 손깍지 끼고 천천히 위로 올리기 5회, 옆구리 들이기 좌우 10초씩, 14토 15분, 심호흡단 마무리,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복식 호흡,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라는 긍정적 마음 정리. 이 루틴은 기구도 필요 없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저강도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리듬감입니다.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중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쓰는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혈당을 조절하게 되죠. 운동은 길게보다 꾸준하게, 강하게보다 부드럽게.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공복 혈당은 약이 아니라 아침 습관이 결정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복 혈당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밤새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에 급격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2. 아침 첫 1시간은 혈당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3. 커피는 식후, 운동은 식후 30분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의 커피나 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4. 수면의 질과 저녁 습관이 아침 혈당을 결정합니다. 늦은 식사, 과일, 술, 스마트폰은 모두 혈당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잠은 일정하게, 조명은 어둡게 하세요. 5. 마지막으로 기상 루틴 플러스 식사 순서 플러스 식후 30분 걷기 플러스 숙면, 이 네 가지를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 뇌, 눈, 신장,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그 숫자 하나에 따라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약이 아닌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건강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